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31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31회 강의에서는 어떤 걸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냐면, 출원의 변경, 그 다음에 출원의 형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원의 분할, 상품 쪼개기, 대신 이제 상표는 쪼갤 수 없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절차에 관한 것들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요건까지 우리 앞에서 쭉 했었고요. 자, 상표를 이제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출원을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이런 걸 출원을 했어요. 그런데 단체 표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벌써 이름 자체가 특이하죠. 증명 표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서류라든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냥 그럼 출원을 했는데 그런 조건을 만족 못하면 그냥 다시 포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요. 자, 일반적인 상표라든지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얼마든지 상표였다가 필요에 따라서 단체 표장이라는 제도 또는 증명 표장이라는 제도로 상호간에 그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형식만 바뀌는 거지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즉 상표라든지 그 다음에 상품 이런 것들은 내용을 바꾸지 않고요. 우리가 조건만 이제 단체 표장이나 증명 표장과 상표는 약간 제도상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그런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제도를 활용을 할 때 그냥 포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상표를 그대로 살려서 바꿀 수 있는 거를 변경이라고 합니다. 형식만 바꾸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가 출원했을 때 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특허법에서도 배우시게 됩니다. 특허법에서는 우리가 특허랑 실용신안 이런 걸 이제 배우시게 되면 특허와 실용신안은 보호 대상이 약간 수준이 낮냐 높냐 이런 걸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게 되는데 특허에서 실용신안으로 변경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형식만 바꾸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지정상품 추가 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표 출원을 하는데 이미 상표를 출원을 해놨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상품만 추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유 제도입니다. 그럴 때 지정상품만 추가하려고 했는데 또 조건이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상표처럼 바꿀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게 됩니다. 근데 좀 이제 모양이 이거는 아까 상호간이라고 돼 있었죠. 상표, 단체 표장, 증명 표장. 그래서 상단증은 상호간에, 상단증은 상호간에 가능한데, 자, 지정 상품 추가 출원은 상표 출원으로만 바꿀 수 있지 반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씨를 심으면 어디로 나오죠? 지상으로 나가야겠죠. 그렇죠? 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단증은 상호간에 지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변경 출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단체 표장을 이렇게 출원을 했습니다. 출원을 했는데 조건이나 이런 게 안 맞는 거예요. 단체 표장 같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단체라는 게 콜렉티브 마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고 미국이든 여러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도 보호할 수 있게 해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변리사가 되시면 변리사 협회가 있는데 변리사 협회 자체를 그냥 법인으로 하자니 좀 그렇고 영리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비영리적인 것도 있고 솔직히 우리 어떤 모임 같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변리사의 어떤 권익과 그다음에 또 변리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보호하는 상표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규정이 단체 표장인데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되고 또 조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류라든지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만족을 못 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심사를 하는 중간에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표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상표로 변경을 하면 그냥 상표, 상품 그냥 똑같습니다. 형식만 바꾸는 거예요. 대신 어떤 그래도 효과가 있어야겠죠. 자, 단체 표장으로 좀 안 되니까 상표로도 바꿨는데 자, 상표로 바꿨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변경이지만 이때 변경 출원서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그럼 일종의 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출원일이냐? 그게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출원으로 출원일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변경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출원의 변경 중에 효과 하나가 이게 출원일이 소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제 형식만 바꾼 건데 이거 원래 똑같은 거잖아요. 상표, 상품. 그러면 이 단체 표장이 출원된 상태에서 이걸 변경했다 그러면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절차적으로 보면 별도의 변경 출원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출원이 두 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게 되냐면 출원의 변경을 하게 되면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요 출원이 변경된 출원이라면 요 처음 출원은 원출원은
취하 처리가 됩니다. 똑같은 게 남아있으면 중복한 상표가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출원의 변경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출원일이 원래 있었던 대로 소급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취하된다. 처음 출원이. 그래서 변경 출원은 이 두 가지 효과가 있게 됩니다. 출원의 변경, 산단증은 상호 간에, 그 다음에 지정상품 추가 출원은 상표로, 그래서 지상으로 간다. 자, 이렇게 두 문자 기억나지 않더라도 자꾸 들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분할 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원을 분할한다. 분할이라는 이름에서 느꼈지만 쪼개지는 거죠. 쪼개는 거. 근데 상표를 쪼개는 건 아니고요. 상표는 이렇게 중간에 거를 뭐 이렇게 구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상품만 쪼갭니다. 그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출원을 분할하면서 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을 해서 쪼갠 다음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걸 분할 이전. 그 다음에 등록 후에도 분할 이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 중에 어떤 분할이기 때문에 출원의 분할만 얘기를 하고요. 출원의 분할 이전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상품만 분할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주로 많이 발생을 하냐면 형식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두 개죠. 이게 상품이라고 했고, 이게 상표입니다. A, 대문자 A가 상표.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떤 경우에 출원의 분할을 주로 하는지 설명드릴 건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B를 분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할 출원서를 별도로 냅니다. 변경 출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 B를 분할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얘가 삭제돼야겠죠. 이렇게 삭제해야지 여기 A만 남겠죠. 이렇게. 그래서 분할은 무조건 보정을 같이 해야 됩니다. 보정이 왜 같이 해야 돼요? 요 B를 분할할 땐 얘를 처음 출원해서 삭제 보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 간단하게 배우긴 했는데, 보정이라는 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의 분할은 보정과 같이 다닌다. 분할 보정, 분할 보정. 그거 자꾸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절차는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분할할 땐 보정이 같이 다닌다. 왜? 이거를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상표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요 상표 하나 있게 되고요. B를 분할했으니까 요 상표가 있게 되고. 그래서 아까 출원의 변경은 취하되지만 요 경우에는 요거를 없애야 됩니다. 똑같은 게 또 생기니까 요거를 없애면서 이렇게 분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언제 생기느냐? 자, 을이 제가 이제 을이라고 붙이죠. 상표를 이렇게 출원을 했어요. 상품이 A,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원을 해보니까 이렇게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에? 요 A에 대해서. 그러면 자, 요거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표법 부등록 사유 34조 2랑 7호라는 것 때문에 거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B는 상관이 없고요. A만, 그렇죠. 왜냐하면 A하고 같잖아요. 자, 그러면 자, A는 남겨두고 B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A를 삭제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걸 없애면 되잖아요. B만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자, 우리가 분할은 보정과 항상 같이 가니까 요거를 A를 삭제를 하면서 요 B만 뭐 A만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요. 분할은 뭐 A를 해도 되고 B를 해도 되는데, 자, B를 남겨두고 A만 나중에 다시 심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A를 삭제하면서 A를 분할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선 B는 거절 이유가 없으니까 바로 등록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때 주로 많이 분할을 하게 됩니다. 출원의 분할은 이제 이런 경우에 하는데, 분할은 저도 뭐 16년, 17년 차 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간단하게 삭제를 하거나 그러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런 경우에 분할을 하는데, 근데 상표를 분할이라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A, B, C라고 구성된 상표가 있어요. 그러면 C만 상표에서 분할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상품만 분할할 수 있다. 상품만.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의 상표에서 원칙적으로 하나만 빼서 다른 출원으로 만드는 걸 분할 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원의 분할은 상품만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명은, 자, 우리 한 줄의 정리는, 그러니까 우리 그날 배운 걸 억지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뭘 배웠지? 제목이라든지 떠오르는 키워드를 한번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배운 거, 출원의 변경, 출원의 분할. 분할은 보정할 때만 된다고 했고, 출원의 변경은 뭐 취하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형식만 바뀌는 거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으면 어떤 암기보다도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결국에 할 거지만 그때그때 공부한 걸 자꾸 정리하는 게 되게 좋다고 하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막 A4지에다가 한번 쭉 그동안 외운 걸 한번 정리한 걸 써본다든지 자꾸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었고요. 변리사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6년 63회 상표법 입문 강의 31회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회차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